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네, 오늘은 피그마의 오토 레이아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의 커뮤니티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검색을 하면은 피그마에서 제공하는 베리언트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내려가서 보면은 오토 레이아웃에 대한 파일이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을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듀플리케이트로 복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피그마는 교재가 거의 없고요. 설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그마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명을 본다던가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오토 레이아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요. 컨텐츠에 반응하는 동적인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버튼이나 카드에 있는 텍스트가 변경될 때 리사이즈가 자동적으로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메뉴나 리스트의 글자가 변경될 때 빠르게 재정렬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형 컴포넌트를 결합할 때 다양한 디바이스 유형에서 작동하는 풀스크린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유연하게 동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 레이아웃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으로 흰색으로 만들고 스트로크 하나 넣어줄게요. 스트로크를 넣은 다음에 이펙트에서 드랍 섀도우를 블러는 0으로 줄게요. 뚝 끊어지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에 라운드 값을 R 값을 8 정도만 줄게요. 버튼에 사각형을 우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툴로 버튼이라고 글자를 써줄게요. 그래서 글자와 사각형 모두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한번 해줄게요. 두 개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Add Auto Layout 또는 Shift A로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른쪽에 인스펙터 보면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호리젠탈 디렉션 가로 방향으로 오브젝트 사이의 간격은 지금 10으로 그리고 믹스드라고 이거는 패딩 값을 얘기합니다.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 때는 Shift A 또는 우클릭해서 Add Auto Layout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글자의 길이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오케이 하고 이렇게 짧게 되면 버튼의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텍스트가 길어지면 버튼도 같이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패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 오른쪽에 인스펙터에 보면 이 부분 믹스드라고 써있는 부분이 패딩이에요. 그래서 패딩을 동일하게 16으로 상하 좌우가 16으로 패딩 값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36으로 한번 해볼까요? 36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 상하는 작게 하고 좌우는 좀 넓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각각 패딩 값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는 16으로 좌우는 36으로 패딩 값을 각각 다르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제에 보면은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패딩 값을 다르게 적용한 것을 같이 해볼게요. 팝콘 부분 선택해서 이 오토 레이아웃 얼라인 앤 패딩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 부분만 레프트 패딩만 36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각각 다른 패딩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사이징을 한번 같이 볼게요. 리사이징은 부모 또는 자식의 크기를 변경할 때 개체의 동작 방식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 필 컨테이너, 허그 컨텐츠, 픽스드 이렇게 옵션들이 있는데 필 컨테이너는 개체를 늘려서 컨테이너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토 레이아웃의 프레임에 자식, 칠드런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서는 지금 세팅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허그 컨테이너는 자식의 사이즈에 맞춰서 부모의 크기를 변경을 합니다. 픽스드는 고정된 가로나 세로 값을 얘기해서 리사이징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우선 이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부모 프레임이에요. 그 다음에 허그 컨텐츠 부분 살펴보면 가로도 허그 컨텐츠, 세로도 허그 컨텐츠로 되어 있어요. 이 허그 컨텐츠 부분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안에 있는 글자가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이 프레임의 가로 세로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레이 이렇게 허그 컨텐츠를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안에 있는 자식의 사이즈에 따라서 프레임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 색깔 부분은 가로는 fixed width로 되어 있고 높이는 세로 값은 필 컨테이너로 부모에 꽉 차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점선으로 된 부모 부분을 이렇게 늘려보면 높이 값은 늘어나죠. 높이 값이 늘어나는데 대신 가로 값은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xed height, 높이는 고정되어 있고요. 가로 값은 꽉 차게. 근데 이게 4개의 사각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해보면 가로는 꽉 차 있고 높이 값만 픽스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색깔 부분은 가로는 꽉 차게 필 컨테이너, 세로도 꽉 차게 되어 있네요. 부모의 프레임을 늘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알아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사이징 예시를 보면 2개의 포스팅이 있고요. 부모 부분을 보면 가로는 왼쪽으로 정렬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을 보면 허그 컨텐츠로 해놨고요. 이 안쪽에 있는 포스팅 한 개를 보면 필 컨테이너, 가로는 꽉 차게, 세로는 안에 있는 자식의 내용에 따라서 둘러싸지게 허그 컨텐츠로 해놨네요. 안에 있는 글자를 한번 늘려볼까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높이 값이 늘어나고 가로 값은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거나 늘어나거나 높이 값만 변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스티드 오토 레이아웃을 중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개의 오토 레이아웃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하나씩 보면 체크리스트들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 다 필 컨테이너로 가로 값은 필 컨테이너로 꽉 차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를 갖다가 화살표 방향키로 움직이셔도 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다른 위치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컨트롤 D로 듀플리케이트로 복사해서 리스트를 추가해주면 이 부모의 프레임이 높이 값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모의 프레임을 픽스드라고 변경해 볼까요? 그리고 리스트를 하나를 더 컨트롤 D 해서 복사하면 그 프레임이 변경이 안 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허그 컨텐츠로 꼭 감싸기 해주시면 자동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스트리뷰션 이 부분을 해볼게요. 이 프로필 부분을 살펴보면 얼라인과 패딩 부분을 클릭해서 보면 밑에 팩트 또는 스페이스 비트윈 있어요. 팩트는 기본 디폴트 값이라서 항상 팩트로 되어 있고요. 스페이스 비트윈은 간격을 부모 사이즈에 따라서 가로를 균등하게 배분을 해줘요. 그리고 텍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고정되어 있어요. 가로값이 늘어나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될 때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방법과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공부해 봤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